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임용고시에서 제주 지역에서 물리 과목을 응시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재학 초수로 합격하게 되었고요. 저의 점수를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육학에서 19.33이라는 제 기준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한 15점에서 16점 정도 계속 받고 있어서 교육학 점수를 높게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시험 보기 1, 2주 전에 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차 시험을 커트라인보다 한 14점? 5점 정도 높게 받아서 이 정도면 합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2차 시험은 조금 망쳐서 걱정하고 있다가 합격된 걸 보고서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한일수 선생님 교육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인강수강생이다 보니까 2배속으로 인강을 듣는 편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발음이 뭉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육학 동영상을 맛보기로 보다가 한일수 선생님 동영상이 가장 또박또박 2배속으로 들어도 잘 들려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면서 느낀 것이 한일수 선생님 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반복이라고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1, 2월 강의 때는 약간 맛보기로 배웠다가 점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따로 제가 복습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형성평가와 복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일 그냥 복습으로만 활용을 했어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복습 문제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자마자 바로 하라고 하셔서 저도 바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기억나는 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시 답을 보면서 답이랑 정답이 아닌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형성평가도 마찬가지로 복습용으로 사용해서 처음에는 검정색으로 풀고 답을 보면서 고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했습니다. 제가 한희수 선생님 강의에서 제일 많이 활용한 것이 이 마인드맵인데요. 마인드맵으로 외우니까 굉장히 키워드가 잘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물리여서 이과에서 암기를 잘 못하는데 교육하기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단어도 어렵고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외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빈칸이 정해져 있으니까 암기가 되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스터디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스터디냐면 알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희수 선생님이 주신 마인드맵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이거의 장점이 저희가 뚫고 싶은 부분을 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희수 선생님이 왜 이곳에 빈칸을 뚫었지 생각하면서 그거랑 비슷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뚫으면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정색이 제가 쓴 거고요. 그리고 저의 스터디원이 빨간색으로 조금 더 수정을 해준 것입니다. 마인드맵을 이용하니까 키워드도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줄글로 쓰지 않는다는 부담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이 마인드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1, 2월에 시작해서 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사용을 했어요. 쓸 시간이 없으면 그냥 속으로 말하는 정도로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장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답을 쓰잖아요. 근데 답을 써도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터디원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계속 잘 모르겠으니까 직접 책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는 거를 찾아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념을 학습했고 저는 교육학을 잘 보고 싶었지만 잘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건지만이라도 알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월쯤에는 진짜
따로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만 꼬박꼬박 풀었습니다. 3, 4월도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만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풀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이 적어도 밀리니까 정말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지 않고 3, 4월까지는 계속 강의 들으면서 복습 문제랑 형성평가 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제가 교생 실습을 갔다 와서 다른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월은 그냥 쉬었고 6월 되니까 또 다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한희두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 주시니까 그거를 다시 들으면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7, 8월에는 마인드맵을 이용할 때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7, 8월에 한 거거든요.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게 했어요. 마인드맵에 없는 부분도 저희가 빈칸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게 뭔지 설명하게 하기도 하고 단어만 쓰니까 이제 논술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쓰려면 문장으로 표현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빈칸을 뚫었습니다. 7, 8월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엔 이제 한희수 선생님 모의고사가 나오잖아요. 모의고사를 처음 받았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7, 8월에 문장 쓰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풀려고 했는데 그 한 장을 치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념을 그때까지도 다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제 말로 표현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해도 그냥 일단 해보자 하면서 처음 모의고사 한 10회까지도 거의 내용을 모르는데도 그냥 썼어요. 끝까지라도 써보자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희수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그 잘 쓴 팁 같은 걸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이용하니까 조금 더 매끄럽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쯤에는 모의고사가 거의 다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 논술문을 쓰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하자 이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계속 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육학에 투자할 시간이 저에겐 없어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제만 보고 그리고 키워드를 제가 작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다시 그 부분을 들어가서 해설 보면서 공부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공부했을 때 저의 팁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마인드맵입니다. 저에게 마인드맵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원래 장의존형, 장독립형을 한희수 선생님 강의에서 들으실 텐데 장의존형이어서 이렇게 구조화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구조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으로 그냥 단권화 노트로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마인드맵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추천을 하는 거고요. 임용시험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꾸준함입니다. 끊기지 않고 계속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학도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한 8, 9월까지도 확신이 없었어요. 교육학을 다 못 외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글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쓸지는 알겠는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개안하는 듯한 느낌? 이게 잘 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이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술술 잘 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슬럼프니까 조금 쉬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도 물론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적어도 3, 4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기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시는 장기전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처음에 너무 못하니까 답답해서 예전 객관식 시절 기출문제라도 풀어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제가 찍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거의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던가 아니면은 스터디원한테 이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법을 통해서 키워드를 학습하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논술을 써야 되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임용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인데요. 제가 이번 임용시험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임용시험을 보면서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직전에 공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에 연습했던 게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이 좋아도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당장 힘드시겠지만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내시고 하다 보면은 꼭 행운과 함께 합격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교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공부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풀었는데 왜 난 이만큼 못하지? 막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러한 비교를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과 비교하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이 사람이 이만큼 잘했으면 난 이 사람부터 더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 아니면 이번 모의고사는 내가 더 못 봤으니까 다음엔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이 가장 앞을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울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계속 하다 보면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저도 시험이 볼 때쯤엔 마인드셋으로 온 세상이 저를 위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결과는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저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좌절을 하시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봅니다.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희수 선생님과 함께라면 교육학 만점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과잖아요. 말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데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게 문과, 이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희수 선생님께 1년 동안 인터넷으로만 화면으로만 뵀지만 길에서 만나면 친숙하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주 봐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감사했고 선생님 덕분에 이러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